허리 디스크가 심하신 분들 대부분 수술을 많이 고민받으시죠. 하지만 수술을 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고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 통증으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정말 힘드실 텐데요. 과연 수술밖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자, 오늘 미앤유와 이 시간에는 허리 디스크와 허리 수술 실패 중으로 치료하는 전문 프롤로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십니다. 라파메디앙스 정형외과의 김영욱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대개 허리병이 있으시고요.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못된 습관 때문인지 그렇게 허리 디스크 환자가 많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 수술을 해야 되나요? 네, 허리 디스크 환자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젊은 분한테도 많고 나이 드신 분한테도 많은데요. 허리 디스크는 수술로 치료하는 병이 원래 아닙니다. 거의 꼭 수술이 필요한 분은 디스크 환자의 한 5%, 그 이내라고 그래요?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는 우선 수술하는 병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먼저 갖는 것이 더 옳다고 권해주고 싶습니다. 수술이 아닌 치료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치료법이 프롤로 치료라고 하셨는데 아직 너무 생소해요. 네, 프롤로 그러시죠. 치료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러시죠. 프롤로 치료라는 것은 우리 몸에는 병이 있으면 그걸 방어하는 그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롤로 치료라는 것은 우리 몸 속에 고장나고 망가진 부분을 찾아서 그 부위에 직접 주사해서 우리 몸속에서 낳는 힘을 자극하는 그런 치료법을 프롤로 치료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프롤로 치료는 우리 몸의 치유 능력을 자극하는 치료법이다.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요. 네. 어떻게 우리 몸이 치료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 몸 속에는 항상 그 회복시켜주는 힘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피부가 손상되면 까지고 딱지가 졌다가 네. 아물고 나면 표시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 예. 마찬가지로 똑같은 치료 원리가 우리 몸속 여러 군데 다 있습니다. 이제 허리를 보시면 저 치료하기 전에는 저렇게 뼈, 관절, 물렁뼈, 인대, 디스크가 다 고장이 났죠. 네. 그 고장난 부위를 프롤로 주사 치료를 하면 그것이 회복돼 가지고 원상 복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피부에 상처가 나면 아무는 것처럼 네. 우리 몸에도 치료해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깨워주는 이 치료 과정을 그림으로 표시한 겁니다. 일부러 상처를 내는 건가요? 프롤로 치료가? 상처를 냈다기보다는 치료 목적의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피부가 까지면 거기에 피가 나죠. 생기고 예. 딱지도 않고 그리고 때로는 붓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걸 치료 목적으로 그 부위에 주사를 놔주는 거죠. 그럼 마치 상처난 부위에 딱지가 앉아서 회복되는 것처럼 여기도 고장난 부위에 말하자면 치료 목적의 딱지를 만든다 그럴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 치유가 되는 거네요. 우리 몸속에 낳는 힘을 깨워주죠. 이해가 가네요. 그냥 완전히 자연 치유라고 그러면 이제 가만 놔둬도 나야죠. 네,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낳는 힘을 깨워주는 치료라고 하는 게 옳겠죠. 그게 바로 프롤로 치료다.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요. 네. 근데 이게 아직 생소한 치료이다 보니까 좀 부작용이 있거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게 아닌가 네. 이런 의심도 드는데요.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은 그 프롤로 치료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치료는 물론 아니고요. 그 의학 그 연구와 그 역사를 보면 이미 한 100년 전서부터 문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미국에서 한 60년 정도서부터 이게 그 시술하는 과정과 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전수되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의사분들에게 많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다 이제 한 10여 년 전서부터 우리나라에서 전파가 돼서 여러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지금 전파되고 전수되고 그러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역사가 꽤 긴데 그동안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네요. 네, 이거는 이제 좀 특이한 거는 주사라고 해서 단순하게 그냥 주사만 넣으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부위를 찾아서 그 정확한 부위에 주사를 놔야지만 효과가 있는데요. 그게 그냥 보고 금방 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전수하고
좀 습득하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랜 연륜의 의사 선생님께서 하셔야. 네, 아무래도 좀 경험과 그런 어떤 치료를 공부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은 좀 전파되는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어디선가 최근에 PRP 프롤로 치료가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PRP 프롤로 치료와 그냥 프롤로 치료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네, PRP 프롤로 치료나 보통 얘기하는 프롤로 치료나 치료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네. 우리 몸속에 낳는 힘을 깨워서 낳는 치료니까 치료 목적은 똑같은데요. PRP 프롤로 치료는 그 주사 용액만 바뀌는 겁니다. PRP라는 거는 혈소판 농축 혈장액을 영문으로 표시한 거고요. 그 혈소판 농축 혈장액을 주사 용액으로 사용해서 치료하는 것이 PRP 프롤로 치료입니다. 네. 그래서 그 추출 과정이 환자 본인에게서 혈액을 채취해서 그 중에 혈소판을 농축해서 혈장하고 함께 분리를 해서 환자에게 PRP 프롤로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은 같은데 예. 치료 반응이 좀 더 강하고 이 치료를 한 단계 더 높게 올려주기 때문에 말하자면 치료의 횟수라든지 그 치료에 소요되는 시간을 많이 줄여주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PRP 치료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시술 과정을 좀 담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이제 환자분이 오시면 기본적인 검사를 하고 간단한 엑스레이를 찍어서 구조를 보죠.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또 어디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예. 자세하게 병력도 듣고 진찰도 해보고 찍은 엑스레이나 기타 검사를 정확하게 분석을 합니다. 네. 그러면 환자분에게서 이렇게 피를 뽑는 과정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체열하는 과정인데 뭐 피를 그렇게 많이 뽑지 않습니다. 예, 보통 그냥 한 30cc에서 60cc니까 예. 사진에서 보는 저런 정도 양이고요. 이걸 이제 그 용기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정확한 양이 되는지 측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양인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런 원심 분리기에 집어넣고요. 원심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그 피 성분을 그대로 놓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저 화면에서 노란 부분은 예. 혈장이라고 그러고 빨간 부분은 그 적혈구가 있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혈소판을 뽑고요. 그 다음에 혈장액하고 섞어서 준비를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이 고장난 부위를 찾아서 PRP 프롤로 주사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술 과정이죠. 네. 고장난 부위를 찾아서 놔주면 됩니다. 저게 끝인가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네, 부위가 척추이잖아요. 네.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좀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아무데나 놓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정확한 부위에 시술을 해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죠. 네. 틀린 부위엔 그 주사 안 놔도 효과가 없습니다. 오직 그래서- 척추에만. 아니요. 척추에서 고장을 일으키고 통증을 일으키고 이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되는 딱 거죠. 그 부위에 주사를 놓는군요. 예. 그러니까 한 군데라기보단 이상을 일으킨 부위를 찾아서 처치를 네. 하는 거고요. 그 처치를 하다 보면 저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때로는 저 깊은 데를 놔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저런 영상 장치를 이용해서 저 깊은 데까지도 놔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치료해야 됩니다. 물론 수술이나 이런 것처럼 입원을 하거나 뭐 출혈이 많아서 위험하거나 그럴 염려는 전혀 없죠. 네. 정말 출혈이 없겠네요. 네, 뭐 출혈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죠. 바늘로 찌르는 거니까요. 네. 정확한 부위에 치료할 때는 분명한 효과가 있고요. 수술에 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훨씬 간단하고 단순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네. 자, 이렇게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프롤로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수술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프롤로로 안 되고 수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것도 아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수술이 필요한 분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수술하지 않고 훨씬 더 많은 경우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마 한 95%에서 98% 이상은 수술하지 않고 다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다. 네. 혹은 디스크가 터졌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으면 뭐 후유증, 합병증이 생겨서 절대 안 된다. 네. 응급으로 수술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수술하지 않고 PRP 프롤로 치료를 해서 잘 날 수 있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환자들, 그렇게 정말 심각한 환자를 치료한 사례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예. 한번 같이 보시죠. 이분은 그 24세 남자 환자분이니까요. 아주 활동이 활발한 분이죠. 근데 너무 통증이 아주 심해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통증이었습니다. 걷지 못하셔서 병원에 오실 때 앰뷸런스에 실려서 오셨고요. 와. 신경이 너무 눌리니까 한쪽 오른쪽 다리는 아주 감각이 둔해졌어요. 네, 꼬집어도 모를 정도로 신경이 눌렸고요. 다리 들지도 못하고 아주 꼼짝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네. 이 MRI 보시면 저기 까맣게 동그라미 친 부위가 뭐냐면 디스크가 터져서 어휴. 신경 지나가는 구멍이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병원에서 이건 응급으로 빨리 디스크 수술해야지만 신경이 회복될 수 있다. 이런 분이었죠. 네. 그러나 이분 수술하지 않고 와서 치료한 다음에 지금 MRI 보시다시피 신경 눌리고 막혔던 데가 다 회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은 아주 정상입니다. 신경 눌리는 것도 없어졌고요. 정상으로 살고 계시고 예. 운동도 하시고 무거운 것도 드시고 아주 그 젊은 나이에 걸맞는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와, 이렇게 응급 환자가 이 정도로 좋아졌다는 건 그만큼 네. 효과가 확실하고 기간도 짧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무슨 치료한 의사가 어떤 마술과 같은 희한한 능력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네. 우리 몸속에 항상 회복시켜주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고장난 부위에 정확한 시술을 할 때는 저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방금은 이제 극심한 디스크 환자를 치료한 네. 사례를 만나봤고요. 네. 이미 수술을 했는데 네. 그래도 통증이 남아있는 환자들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네, 그런 분들이 참 힘드신 분들이죠. 수술을 하고 다 나을 걸로 기대를 했는데 아주 심한 통증이 있거나 또 다른 종류의 통증이 있을 때는 뭐 육체적으로만 아픈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도 이 PRP 프롤로 치료가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척추 수술 실패 증후군이라고 한다면 네. 어떻게 할 수 있는 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자료 화면 보면서 네. 해볼까요? 이제 그 허리 수술을 하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의학 용어로 척추 수술 실패 증후군 이런 용어가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전문 의학계에서 권해주는 거는 MRI만 가지고 최종 정밀 진단이고 그 소견에 따라서 수술을 결정하지 마라. 이렇게 권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굉장히 권위 있는 그 의학지에서 잦은 MRI 촬영은 자제해라. 왜냐하면 MRI를 찍으면 디스크가 튀어나왔으니까 수술해라 이런 얘기를 자꾸 듣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적절하게 조치하면 6개월 내에 디스크가 저절로 흡수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과다한 진단 그리고 과다한 치료, 불필요한 추가 검사 이런 걸 하지 않도록 먼저 좀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정말 수술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수술을 이미 했는데 네. 그래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 이런 분들은 또다시 수술하기는 겁날 거란 말이죠. 네. 그럼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재수술보다는 좀 다른 치료법을 찾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경우에 프롤로 치료가 가능한 건지요? 예, 우선 간단하게 대답부터 해드린다면 가능합니다. 예, 물론 이제 허리 수술하고 아픈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아픈 원인을 먼저 잘 분석을 하고요. 그 수술을 한 번 혹은 두 번 그 이상 하신 분들도 PRP 프롤로 치료를 해서 아주 많이 회복되고 정상생활로 돌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디스크 치료 후에 프롤로 치료로 좀 건강해지신 분들의 사례를 만나볼게요. 네, 그러시죠. 자, 이분은 34세의 여자분이었는데 이미 허리 수술을 했어요. 예. 그리고 계속 아픈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너무 힘들었던 게
아기를 낳았거든요. 아기를 낳고 이미 6달이 됐는데 허리 수술하고 아프죠. 아기 낳고 아기는 어린데 또 아프죠. 아이고. 서 있지도 못하죠. 눕지도 못하죠. 앉아 있어도 견디질 못해요. 그러니까 아기도 못 돌보고 활동도 어렵고 밤에는 잠 못 자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최악의 상태죠. 아이고. 다리도 저리고 쩔쩔매는 분이었습니다. 네. 이분도 이제 허리 수술 얘기를 또 하면 어떠냐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두려운 거죠. 그래서 보면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통증으로 인해서 허리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요. 수술한 부위에 보면 뼈 디스크를 떼어냈기 때문에 그 뼈 사이가 이렇게 무너져서 좁아져 있습니다. 예. 아주 심한 분이었는데 우와. 이 PRP 프롤로 치료하고는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예. 그래서 정상 생활하시고 그 다음에 괜찮아지셔서 다시 아기 가져가지고 요번에 또 둘째 아이를 또 출산하셨어요. 우와. 네. 그러니까 이분도 수술을 하셨다면 둘째 아이 낳는데 아마 지장이 있었겠죠. 그렇죠? 아마 둘째는 생각지도 못했을 텐데 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 너무 잘 됐네요. 네, 아주 잘 됐습니다. 와, 아니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휜 것도 바르게 되네요. 네, 이제 척추가 휜 거는 우리 몸에서 하도 통증이 있으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삐뚤어 있었는데 통증의 원인이 된 부분이 해결하니까 이제 똑바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네. 교정해서 치료한 게 아니라 그 통증의 원인이 된 부위가 해결이 되니까 네, 똑바르게 되고 정상 모습으로 돌아온 거죠. 네, 너무 네. 잘 됐네요. 네. 자, 그럼 또 두 번째 사례자 만나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이분도 아주 젊은 분이었는데요. 20대 초반의 남성이었는데 이분은 안타깝게도 2번 이미 수술을 받았어요. 2번이나요? 네. 한 번은 4번째, 5번째 사이에 디스크를 수술했고, 그 다음엔 그 밑에 5번째, 1번째 사이에 디스크 또 수술했어요. 그랬는데 계속 다리가 저리고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이제 3번째 수술을 또 하자. 디스크가 재발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에게 찾아왔었는데요. 그래서 이분도 제가 수술하지 않고 PRP 프롤로 치료를 했습니다. 예. 그 치료한 후에, 치료 전에는 이렇게 아주 통증이 지속됐었는데 PRP 프롤로 치료한 후에는 다리 통증이 심하고 아팠던 게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회복돼 가지고 뭐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제는 결혼한 다음에 미국 유학 가가지고 이제 정상 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어떻게 2번이나 수술하셨는데 굉장히 안 좋으셨다가 네. 이제는 뭐 저렇게 좋아지셨다니 네. 정말 다행이고 보람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예, 뭐 저런 좋은 결과를 보면 제가 기쁘죠. 만약 저분이 또 수술했다면 수술을 3번 하는 거고 아휴. 수술을 아마 더 크게 했어야 될 텐데 젊은 나이에 허리 수술 3번 하고 건강한 생활하는 건 참 예. 기대하기 어려웠겠죠. 그렇죠. 네. 근데 뭐 저렇게 좋아졌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렇게 2번씩이나 수술을 받고 온 환자들은 치료하기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그냥 그 수술하기 전에 오신 분보다는 그 PRP 프로로 치료할 때 까다로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수술하고 아픈 원인을 많이 잘 분석을 더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고요. 예. 이분이 하는 그 활동이나 직업 같은 걸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까다로운 점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장난 부위를 찾아서 우리 몸속에 낫는 회복 능력을 깨워주면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또 다른 사례자 만나보겠습니다. 근데 이분도 허리에 디스크 이제 연세 드셔서 그게 더 악화되면 척수관 협착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예. 병이 생기셔서 소위 이제 척추술을 좀 작게 한다고 그래서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이라는 걸 하셨어요. 근데 계속 아픕니다. 계속 예. 다리가 땡기고 아프고 잘 못 걸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좀 더 큰 수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뼈마디를 굳혀주고 거기에 금속 기구까지 삽입하는 그런 수술을 하셨는데 계속 허리가 아프신 거예요. 아프시고 다리에 힘이 없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치료를 하셨습니다. 통증 클리닉도 하고 무슨 통증을 줄여주기 위한 여러 치료를 했는데 전혀 호전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올 때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상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형외과 전문 의사라도 똑같습니다. 수술하고 그러네요. 문제가 생기면 아주 힘드셨어요. 예. 그래서 이 치료하기 전에는 이렇게 안에 이런 금속 고정기구도 하고 뼈도 떼어내고 그래서 수술을 하느라고 열심히 했는데
아주 결과가 안 좋고 고생하시는 분이었죠. 네. PRP 프롤로 치료하고 이제는 잘 걸으십니다. 목발 없이. 네, 가능해요? 이제는 목발 없이 걸으시고 이제 다시 그 정상 생활로 돌아오셨습니다. 자, 네. 또 다른 사례자 만나볼게요. 예, 이분도 수술하기로 날짜가 잡혀 있던 분이었어요. 아, 그래서- 딴 병원에서 네. 날짜를 잡으시고. 자고 이제 수술해라. 그래서 수술하겠습니다 했다가 마음이 좀 바뀌시고 예. 그래서 이제 소개를 받으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허리 디스크가 저렇게 하얀색으로 보이고 튀어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두 군데가 이미 퇴행이 오면서 튀어나오고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군데 디스크 다 수술해야 된다. 한 군데만 해도 심한데 두 군데가 다 터졌으니까 이건 수술해야 된다. 이랬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도 PRP 프롤로 치료하고 나니까 그 튀어나왔던 디스크가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정상으로 회복하셨고요. 직장 생활 잘 하고 계시고요. 요즘은 골프도 치러 다니시고요. 네. 골프도 치시고. 네, 아주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수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런 사례들을 굉장히 기쁘고 네, 그렇습니다. 좋네요. 네. 네. 자, 근데 정말 많은 환자들을 치료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이제 내신 통계가 있으시다고 네. 들었는데요. 네, 제가 그 치료해드린 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제 최근 한 2년 사이에 제가 그 치료한 분들을 그 추적해서 계속 괜찮은지 어떤지를 추적을 해봤어요. 추적을. 네, 그러니까 이제 학문적인 추적이었습니다. 예. 네, 그랬더니 전부 25분이었는데요. 이분들이 수술 횟수가 평균적으로 1.3회였어요. 그러니까 한 번 받으신 분, 두 번 받으신 분 뭐 이렇게 해서 다양했는데요. 이 PRP 프롤로 치료 혹은 프롤로 치료한 횟수는 평균 6.9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파서 오신 분보다는 아무래도 치료 횟수가 좀 많은 경향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분들 중에 84% 25분 중에 21분이 정상생활로 복귀를 하셨어요. 그리고 4분은 아직 하나도 안 아프다고 하진 않고 가끔 아픈 때가 있고 가끔 불편하기는 하지만 무슨 진통제를 먹고 지내지는 않으시니까 그분들도 좋아지셨죠. 그러나 이 허리 수술하고 아픈 분이 그 의학 분야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치료 분야인데 이 한 84%에서 이렇게 호전을 이뤘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16%는 어떤가요? 더 안 좋아지거나 막. 네, 그분들은 안 좋아진 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많이 좋아지셨는데 그래도 가끔은 아플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좀 불편할 때가 있다.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진통제나 무슨 소염진통제나 파스를 붙여야지만 사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요. 가끔 불편할 때가 있다.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프로로 치료를 하고 완치가 됐는데 네. 재발을 할 디스크가 재발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재발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물론 재발할 가능성도 생각하고 또 아플 가능성도 생각해야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앞으로 5년, 10년, 20년, 30년 계속 사는데 그러니까요. 무슨 일이 생길지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치료 원리가 몸속에 고장난 부위에 자극을 줘서 그 치료하는 힘을 깨워주는 거니까 다 회복돼서 평생 괜찮으면 평생 치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살다가 또 어떤 외부적인 그 자극이라든지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우연치 않은 어떤 사고로 인해서 또 다른 병이 생겼다. 또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술을 했는데 아플 때마다 수술하자 그러면 굉장히 끔찍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뭐 평생 괜찮으면 평생 치료 안 해도 되지만 살다가 5년, 10년 후에 또 아프다 그러면 또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젊어서 수술 한번 하고 나이가 들어 노화로 어쩔 수 없이 또 디스크면 또 그때 치료를 하고 수술이 아니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혹시 뭐 계속되는 치료에 대한 부작용 같은 거는 없나요? 네, 이제 그 프롤로 치료 또 PRP 프롤로 치료는 특히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 있는 피를 뽑아서 그 피를 처리해서 그 중에 혈소판을 농축해서 혈장에 하고 놔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 있는 걸 우리 몸에 놨는데 그게 뭐 부작용을 일으킬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슨 아스피린 하나를 먹는 것보다도 사실 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부작용 후유증을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물론 우리 모든 의료의 그 어떤 시술에는 아주 드물더라도 부작용, 후유증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PRP 프롤로 치료는 아주 제일 안전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까지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는 전문 프롤로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예방이겠죠. 네. 평소 척추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될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건전한 생활을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예, 평소에 열심히 일하시고, 틈날 때 운동하시고, 유연체조 열심히 하시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중에도 우리 몸은 언제라도 또 아플 수가 있습니다. 네. 디스크가 생길 수도 있고, 아플 수가 있는데, 아플 때는 그 병이 커질 때까지 기다리고, 못 참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조기에 올바른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다음에 더 아플 걸 예방도 하시고, 또 치료 횟수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항상 조기에 치료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라파메디앙스 정형외과의 김용욱 원장님이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는 전문 프롤로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동안 수술하고도 통증이 심해서 그냥 포기하고 계셨던 분들, 통증을 꼭 참고 계셨던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드네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